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 안에 숨어있는 두뇌의 힘을 키워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70페이지인데요. 아이를 뇌의 주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두뇌 습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하는 식으로 자주 쓰는 손이 있는 것처럼 뇌도 자주 쓰는 뇌가 있다고 합니다. 우뇌에서 우선적으로 스위치가 켜지는 사람과 자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창조적인 사람들의 사고 패턴은 여러분 무슨 뇌를 활용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뇌를 이용한 비언어적인 사고라고 말합니다. 즉 이미지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항상 언어를 개입시켜 생각하는 언어 사고입니다. 하지만 우뇌만 혹은 좌뇌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베토벤도 머릿속에 떠오른 악상, 우뇌를 탁월한 곡으로 다듬기 위해서 수많은 스케치, 잔해를 했습니다. 훌륭한 예술 작품이나 학문적 성과는 대부분 잔해와 우뇌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사용될 때 나온다고 합니다. 머리에 한순간 스친 우뇌의 번뜩임을 말이나 글로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잔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학년 어린 아이들은 우뇌가 발달했고 중고등학생들은 입시 교육의 영향으로 잔해의 편집형으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육도 창조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자운의 통합 교수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심리상담 쪽으로도 통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뇌도 이렇게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산만한 아이들은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설명 위주의 학습, 자뇌보다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시청각 학습, 우뇌에 훨씬 더 강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자, 산만한 아이들은 보면 우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뇌가 발달한 아이들은 손으로 또박또박 뭔가를 쓰거나 입으로 따라 읽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우뇌형 아이들은 책장을 넘기면서 그 내용을 카메라로 사진을 찍듯이 뇌 속의 영상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탁월합니다. 또한 가만히 앉아서 학습하는 것보다 몸을 부단히 움직여서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뇌형 중에는. 부모가 보기에 우뇌형 아이들은 노력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성의도 없어 보이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쟤는 왜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잔소리할 때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 우뇌형 아이들은 상상력과 창조력이 뛰어나고 학습 효과가 높은 반면 논리력이나 인내력, 치밀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두뇌 습관을 고치려면 우뇌형 아이들에게는 빨리 읽는 속독보다는 한자씩 글자를 따라가면서 읽는 속독이 끈기를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꼼꼼한 자뇌형 아이들은 영상 사고를 이용한 속독이 됩니다. 자, 자뇌와 우뇌의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노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노란 뇌에 보면 자뇌와 우뇌의 기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자뇌는 분석적이고 사고적이고 논리적이고 문자, 계산, 읽기, 쓰기 이게 자뇌가 하는 일입니다. 우뇌는 통합적이고 직관적이고 이미지적이고 번뜩임, 스포츠, 예술. 저는 우뇌에 굉장히 많이 가 있는 것 같네요. 아이의 두뇌의 습관을 잘 살펴서 자뇌형 아이라며 우뇌형 아이의 장점을, 우뇌형 아이라면 자뇌형 아이의 장점을 보완해서 양쪽 뇌를 골고루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우뇌형 아이들은 국어 시간에는 딴청들을 피우거나 졸아도 그림 그리기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합니다. 자뇌가 언어로 생각하는 뇌라면 우뇌는 이미지로 생각하는 뇌입니다. 자뇌가 언어나 논리 분석적 사고를 통제한다면 우뇌는 비언어적, 시각적, 공간적, 지각적인 사고를 통제합니다. 물론 자뇌와 우뇌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뇌와 우뇌는 뇌량이라는 신경 섬유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교류합니다. 진정한 창조성은 양쪽 뇌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때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두뇌 활성화를 위해서 자녀들의 두뇌 습관을 잘 살펴보고 스스로 뇌에 전환 훈련을 해줄 필요가 있대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잔해형이에요? 운해형이에요? 통합이 되어 있어요. 운해형은 머릿속 그림을 글이나 말로 표현해 보거나 어떤 주제를 놓고 끊임없이 사고하는 잔해 위주의 두뇌 습관을 들임으로써 양쪽 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잔해형은 사고나 논리를 영상으로 표현해 보는 운해 위주의 두뇌 습관을 더 많이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해를 사용한 취미로는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종이 접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 등 기기를 구입할 때는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우선 두드려 보면서 기능을 파악하는 것도 운해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 책의 뒤편에 나오는 색깔 카드 보기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처음 시작할 때는 맞힐 확률이 10%에도 못 미치지만 거듭할수록 놀랍게 확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부록에 색깔 카드 보기가 나오거든요.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른과 달리 아이의 두뇌 신경체제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높은 자기조절 능력을 보이며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자, 아이들이 집중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영상 매체와 초고서의 인터넷에 노출된 요즘 아이들은 눈으로는 TV를, 귀로는 음악을, 스피커와 소리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복사할 만큼 수많은 자극과 소음에 대한 내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량의 정보를 순식간에 이미지로 저장하는 탁월한 영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주의 집중력이 짧고 산만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더 하겠죠. 산만한 아이들은 숙제를 하거나 준비물을 챙기는 등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는 좀처럼 집중을 못하지만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일에는 그들의 주의를 최대한 집중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예로 ADHD,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 장애를 가진 아이가 치유된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 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산만한 아이들은 전두엽 부근의 신경계가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대요. 어디예요? 전두엽 부근의 뇌신경계가 약화되어 있대요. 뭔가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잔해와 운해가 통합되고 두뇌 전체가 활성화되어 뇌 회로가 건강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주의 집중력 체크리스트의 아이의 상태를 측정해 보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움직이기 많고 산만한 것이 정상이지만 한 반에 한 명꼴? 지금 한 반에 한 2명꼴 더 될 것 같은데요. 일생생활을 못할 정도로 집중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부모와의 교류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뇌과학자와 교육학자들은 만 6살까지가 특히 중요하며 이때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쏟지 못하면 아이가 매사에 수동적이고 새로운 일을 기피하며 주의 집중력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6살까지를 봐요. 그러니까 학령기 전까지는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대로 두면 장애가 되지만 문제를 극복하면 커다란 가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많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문제가 있을 때 창의성이 개발됩니다. 창의력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숱한 실패와 실수 속에 키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를 잘했는데요. 자, 이 창의성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숱한 실패와 실수 속에서 키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가 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은 창의력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뇌호흡 지도교사들이 공부에 집중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진단한 자료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의 뇌를 마음껏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의력 결핍 진단표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ADHD는 정신을 집중하는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항상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선생님에게는 말썽꾸러기나 지진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울리는데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항목 문제 양상은 7세 이전부터 나타나며 적어도 6개 이상의 항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6개 이상의 항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자 지금 9개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6개 이상이 6개월 이상이 지속이 되면 아동 발달 수준에 비추어 적응 능력에 장애가 초래하는 경우로 진단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에요. 뭐라고요? 주의력 결핍 우세형. 첫 번째, 세부적인 것에 세밀한 주의를 하지 못하고 학습, 일 혹은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자주 한다.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과제나 놀이를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하는데 자주 어려움을 보인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앞에서 말할 때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네 번째, 학교 활동이나 집안일, 숙제 등 해야 할 일에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곧 마치지 못한다. 이것은 반항 행동이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체크해 보세요. 다섯 번째, 과제나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여섯 번째,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 즉 학교 수업이나 숙제 등을 하지 않으려고 저항한다. 일곱 번째, 과제나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자주 잃어버린다. 장난감, 숙제, 연필, 책, 학용품을 자주 잊어버린다. 여덟 번째, 자기와 관련 없는 외부 자극에 쉽게 주의가 분산된다. 아홉 번째, 매일 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자주 잊어버린다. 자, 요 9가지